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아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3일장을 끝내고 돌아온 가족들은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얼굴로 소파 끝에 앉아 계셨고, 저와 동생은 검은 양복도 벗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올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통장 비밀번호는 아세요?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시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통장 이야기부터 나온 것입니다. 동생도 당황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걸 왜 물어? 그러자 올케는 억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장례비 정산도 해야 하고 보험이랑 자동이체도 확인해야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저 늘 하던 말만 기억납니다. 돈 없으니까 아껴 써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정말 돈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평생 낡은 점퍼만 입었고 반찬도 늘 싼 것만 드셨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잘 안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장례식 내내 돈 이야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큰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그러더군요. 형님이 생각보다 돈은 있었을 거다.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을 때 악착같이 일했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 통장엔 도대체 얼마가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조차 모르셨습니다. 나는 그런 거 물어본 적도 없다. 그 말이 괜히 씁쓸했습니다. 두 사람은 4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통장 비밀번호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과 거리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과 살갑지도 않았고 표현도 없었습니다. 칭찬도 거의 안 했고 사랑한다는 말은 평생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장례식 내내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는데 정작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늦게까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통장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혹시 아버지 생일 아닐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일도 넣어보고 어머니 생일도 넣어보고 집 전화번호도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틀렸습니다. 삐삐삐. 기계음만 반복됐습니다. 그 순간 올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혹시 여자 이름 아니에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올케는 괜히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젊을 때 밖으로 좀 도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동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괜히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올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모르는 거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문 앞에는 처음 보는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고인 통장 비밀번호 아직 못 찾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쪽에 있던 동생도 굳은 얼굴로 여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케는 놀란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뭐야 저 사람.
그 순간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경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인께 빚진 사람입니다.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돈 빌려주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 한 푼에도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진 사람이라니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앞으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건데요?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통장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 순간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올케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던 걸까?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혹시라도 가족들이 곤란해질까봐 제가 대신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가족도 모르는 걸 왜 저 여자가 알고 있는 걸까? 동생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동생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한참 침묵하던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내 아버지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죄송하다는 걸까? 그리고 왜 어머니 표정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까? 그 순간 올케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혹시 시아버님이랑 무슨 사이였어요? 순간 집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순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네.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평생 저 사람 못 잊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동생도 충격받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 올케는 입을 막았습니다. 저 역시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성실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자는 결국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 그 사람 평생 당신 못 잊고 살았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생은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저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무뚝뚝하고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고인께서는 끝까지 가족만 지키려 했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비밀번호 말고도 안에 같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메모 한 장과 낡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보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잔액은 무려 4억 8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집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통장을 붙잡은 채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옳게도 입을 막고 눈만 크게 뜬 채 서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저런 돈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 없다는 말만 하며 살았습니다. 난방비 아깝다고 겨울에도 전기장판만 쓰던 사람입니다. 고기 먹자는 말에도 늘 비싸다고 화를 냈고 자기 옷 한 벌도 제대로 안 사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4억이 넘는 돈을 숨겨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올케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님 진짜 돈 많았네.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자기 위해 돈 쓴 적 한 번도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다시 통장을 봤습니다. 거래 내역은 생각보다 오래돼 있었습니다. 10년, 15년, 심지어 20년 전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작은 금액들이 꾸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리고 가끔씩 큰 돈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다 모았다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거의 평생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일, 밤에는 대리운전, 새벽에는 시장집 나르는 일까지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회사 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퇴근 늦는 것도 그냥 술 마시고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혼자 밤새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도 충격받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지? 그러자 어머니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말하면 너희가 미안해할까봐.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사실 저희 형제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학원도 못 보내줬고 등록금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고 집도 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아버지가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고인께서 제일 무서워했던 건 가족이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랑 정확히 무슨 관계였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인께서 예전에 도와주셨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사업 망하고 도망갔을 때 저랑 딸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자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고인께서 월세도 대신 내주시고 아이 병원비까지 도와주셨어요. 저는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평생 인색하고 차갑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몰래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고인께서는 절대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괜히 오해받기 싫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옳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순간 모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여자 만나러 간다고. 밤마다 나가는 줄 알았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봤다.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그 영감이 새벽에 집 나르고 있더라.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몸만 가져가며 일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았다. 근데 혼자 그렇게 살 줄은 몰랐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동생 역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통장 사본 아래에서 작은 메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가 그대로 풀리고 말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내 엄마 생일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가 그대로 풀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생도 굳은 얼굴로 메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말도 거칠었고 툭하면 짜증냈고 다정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평생 숨겨둔 통장 비밀번호가 어머니 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가슴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생일 안 잊고 있었네. 그 순간 어머니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은행 앱에 어머니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철컥 통장이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메모 하나하나에 짧은 문장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등록금, 작은아들 전세 보탬, 아내 병원비 대비, 손주 대학 자금.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기 돈을 단 한 번도 자기 위해 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린 아버지 욕만 했잖아. 그 말에 저 역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왜 평생 돈 없다는 말만 하는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통장 거래 내역 맨 아래에서 이상한 항목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기이체 김요양병원. 매달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뭐지? 저 역시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병원, 고인 형님 계신 곳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형?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생도 충격받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 큰아버지 30년 전에 사고 나서 쓰러졌었다.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병원에 있었다. 저와 동생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3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린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혼자 병원비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달 빠져나간 돈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그러자 어머니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사람, 가족짐 되는 걸 제일 싫어했다. 그 말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혼자 짐을 짊어진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통장 앞마지막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엄마 외롭게 하지 마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그대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 영감, 왜 끝까지 혼자 끌어안고 살았어?
동생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차갑기만 한 줄 알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가족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써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자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지금 보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장래 끝나고 읽어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동생도 숨죽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이미 눈물이 멈추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이 안에 무슨 말이 들어있을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편지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아버지답지 않아서 더 아팠습니다. 평생 사과 같은 거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글씨는 생각보다 많이 떨려 있었습니다. 돈 없다는 말만 하며 살았지만 사실 제일 무서웠던 건 가족이 무너지는 거였다.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보다 가족이 흩어지는 걸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계속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등록금 못 줄까봐 새벽마다 일 나갔다. 작은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 부족하단 말 듣고 한 달 내내 잠 못 잤다.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평생 아버지가 무심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우리 걱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도 결국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린 진짜 아무것도 몰랐네. 그 순간 편지 아래쪽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생일을 비밀번호로 한 건 평생 그 사람이 내 인생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머니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바보 영감. 왜 그런 말 한 번을 안 했어?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평생 싸우며 살았습니다. 표현도 없었고 다정한 부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둘 다 너무 서툴렀던 것입니다. 저는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들 앞에서 약해지는 게 무서웠다. 그래서 혼자 버텼다. 근데 이제는 안다. 그게 더 외로운 일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옆에 남아주는 사람이다. 그 순간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고 옳게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편지를 품에 안은 채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해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인색하고 말 없는 사람.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서툴게 사랑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새벽까지 우리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끼리 아버지를 제대로 이야기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와 동생은 아버지가 몰래 보내던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30년 동안 누워있던 큰아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큰아버지는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리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희 형제도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더 자주 전화하게 됐습니다. 동생도 어머니 집에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모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통장 속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무너질까봐 혼자 붙잡고 살았던 가족. 그 마음이 이제야 우리에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생일. 그 단순한 숫자 안에는 평생 말 못했던 한 남자의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